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 오늘의 제목 파동의 간섭. 파동의 간섭을 보기 위해 첫 번째,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자, 파동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같은 위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동이 만났다면 위상이라는 건 파동의 모양이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건 마루면 마루가 만나고 고리면 골이 만나는 경우라는 뜻이거든.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하나의 파동이 있는데 진폭이 위로 올라간 높이로 x라고 해볼게. 자, 여기에 왼쪽으로 오고 있는 또 다른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은 똑같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같은 위상의 높이의 진폭은 y라고 해볼 거야. 이 둘이 만나면 그 둘이 만났을 때 진폭은 이라고 말할 수 있지. 진폭은 서로 같은 위상이니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만큼 더해지게 되고 이것이 중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중첩이 됐을 때 그 값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강 간섭, 보강 중첩, 즉 보강이 일어났다, 커졌다라고 표현을 쓸 거고, 여기에서 이 두 개의 파동은 다시 오른쪽으로 가던 파동은 다시 진폭을 x라는 크기로 그대로 가고, 왼쪽으로 가던 파동 역시 진폭을 y라는 크기로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독립성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것이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야. 자, 같은 위상의 경우가 이렇다면 두 번째, 반대 위상의 경우는 어떨까? 반대 위상이라고 하면 하나는 올라가고 있는 모양으로 진폭이 x, 하나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진폭이 아래로 내려가는 y라고 해볼게. 만약에 우리가 x랑 y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아마도 서로 중첩이 돼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냥 일직선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가 남겠네. 그래서 위가 살짝 남은 상태가 되고 큰 값에서 y를 뺀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진폭이 더해질 때 변위, 즉 방향을 가진 값으로 더해서 마이너스 방향인 y는 빼주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겠지. 역시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은 보강의 반대로 상쇄라고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이 두 개의 파동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파동은 여전히 x라는 진폭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던 파동은 아래의 진폭인 y 값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독립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이것을 파동의 간섭으로 표현을 하면 똑같이 간섭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합쳐져서 이 진폭의 크기가 변화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부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간섭이 일어날 때 첫 번째, 같은 위상으로 간섭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자, 위아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가야 그림이 완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같은 것으로 위아래 이렇게 표현이 되는 둘이 만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움직이고 있는 게 훨씬 더 크게 움직여지게 되는 보강 간섭이 진행이 되겠지. 만약에 이것이 같은 위상이 아니라
반대 위상이라면 반대 위상은 위아래 다시 올라가는 그림과 아래 위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만났어. 마루 자리에 골이 되고 골 자리에 마루가 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쇄가 될 건데 만약 이 둘의 진폭의 크기가 같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애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상쇄 간섭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자, 이러한 파동의 간섭의 형태를 여러 종류의 파동을 비교하면서 간섭을 보고자 해. 그래서 세 번째, 여러 종류의 파동의 간섭이라고 봅시다. 자, 어떤 파동으로 간섭을 비교할 거냐라는 거지. 첫 번째는 물결파의 간섭. 물결파의 간섭은 물결파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거야. 물결파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군데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물결파가 만들어질 때 마루, 골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또 마루, 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지금 마루골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마루골이 정확하게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물결파를 만들면 마루골이라는 형태로 보이지는 않고 밝기의 변화 차이로만 보여질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마루 또는 골 이렇게 지정해서 풀 수는 없고 이런 마루와 마루가 연결된 면 또는 골과 골이 연결된 면, 그래서 파면이라고 해석을 해주겠지. 파면과 파면 사이가 가장 가까운 인접된 파면이라면 하나가 마루고 하나는 골이 될 거란 말이야. 전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 골에서부터 골까지가 파장인데 이건 마루에서 골까지니 그 반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는 반파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2분의 람다라고 표현을 하겠지. 지금 하나의 물결파의 모양을 그렸고 또 다른 물결파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만나서 간섭이 일어나고 있어. 이때 1번 물결파 만들어내는 애와 2번 물결파를 만들어내는 위치를 1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린 여기를 A점, 여기는 B점, 여기는 C점, 여기는 D점 이런 식으로 각 점을 연결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먼저 A점부터 비교를 해보고 확인해보자. A점은 1번 물결파 장치로부터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거리를 볼 거야. 1번 물결파 장치로는 사실은 거리가 얼마라고 주어질 건데 우리가 파면 하나하나를 1이라는 거리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1번으로부터는 1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2번으로부터는 1, 2, 3이라는 만큼 떨어져 있게 돼. 이 거리의 차이를 경로차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반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을 할 거니 2분의 1, 즉 반파장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x배라고 해서 배를 곱하면 바로 경로차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럴 때 이 x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을 가지냐라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짝수배가 나온다라고 하면 짝수배는 2분의 1 람다에 이 짝수가 들러가면 파장이 몇 개 있느냐 이 표현이 되고 있으므로 그것은 보강 간섭 자리가 되고 이 x배가 홀수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보면 파면에 반자리가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마루와 골의 위치가 반대가 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A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경로차가 2가 되고 반파장이 지금 우리 1이라고 놨으니 1의 x가 얼마냐에 따라 경로차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왜 반파장을 1로 놓기로 했어? 이 간격 하나하나를 우리 1로 놓자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람다를 1이라고 놓고 람다는 1이 아니지. 2분의 1 람다가 전체 1이라고 놓고 거기에 x배 했더니 그것이 2가 되므로 이 x라고 하는 거 이 전체가 1이니까 아하 2배 짝수배니까 이 자리는 보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B자리는 하나 둘 셋 차이값이 1이 되겠지. 이 차이가 났을 때 2배로 보강이니 1 차이가 나면 B자리는 상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C자리는 하나 둘 셋 넷 경로차가 역시 1이 나면서 상쇄라고 표현을 할 거고 D자리는 1번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번으로부터 하나 둘 셋 오호 역시 경로차는 1이 되네. 그래서 홀수배 상쇄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경로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짝수배가 나오는 보강 간섭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강 간섭 자리는 진폭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진폭에 변화가 있다 보니 당연히 밝기에 변화가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보강 간섭은 경로차가 짝수배로 나오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두 번째, 상쇄 간섭 자리는 하고 물어보겠네. 상쇄 간섭 자리는 계속해서 홀수가 되면서 그 크기가 똑같은 두 개의 물결파가 만나고 있으니 아무런 변화가 나오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진폭에 변화가 없고 밝기에도 변화가 없네. 경로차의 배수는 홀수배로 표현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 자, 상쇄 간섭을 보니 아까 B자리, C자리, D자리가 바로 상쇄 간섭 자리였지. 그것을 연결을 하면 요렇게 선이 하나 연결이 되고 요쪽도 요렇게 선이 하나 연결이 되잖아. 이렇게 상쇄 간섭 자리, 즉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리를 연결한 선을 우리는 마디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결파의 특징이 되겠지. 두 번째, 물결파만 간섭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소리의 간섭도 있겠네. 그러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를 A 자리에 스피커 하나, B 자리에 스피커 하나를 나란히 같은 위치에 놓고 반대쪽에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소리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게 되겠지? 그랬을 때 정확하게 중간 지점은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경로차가 0이 나올 거야. 아하, 그럼 반파장의 배수도 0이 나오게 되겠지? 이 0은 바로 짝수에 들어가므로 짝수배 바로 보강 자리가 되면 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상쇄가 일어나는 자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다시 크게 들렸다가 작아지고 크게 들렸다가 작아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리 역시 간섭을 할 수가 있다. 소리의 간섭에서도 마찬가지네. 그 거리를 가지고 짝수배가 나오면 보강이, 홀수배가 나오면 아하, 상쇄가 일어나는 자리로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짝수배, 홀수배를 찾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1 람다에 x배 해 주어서
경로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니 경로차의 값은 즉 한쪽에서부터의 거리와 또 다른 쪽에서의 거리 차이로 경로차를 삼고 그 경로차가 x배, 그래서 짝수배가 나오면 짝수배는 0, 2, 4 이렇게 커지는 것으로 보강이 일어나는 자리, 홀수배가 나오면 1, 3, 5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상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라고 간섭의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겠지. 이러한 파동은 사실은 빛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짝수배, 홀수배의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빛의 간섭이라고 하고, 보통 이 빛의 간섭의 실험은 이중 슬릿의 실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광원이 있으면 빛이 나오는데 빛을 첫 번째 이렇게 슬릿을 하나 주고, 슬릿이란 구멍이 뚫려 있는 간격이 있는 애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멍 간격으로 빛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빛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겠지? 이것을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간격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멍이 2개 있는 것을 또 한 번 주는데 이것이 슬릿이 2개 있기 때문에 이중 슬릿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다시 빛이 또 나오면서 퍼지게 되겠지? 여기서 빛이 나오면서 퍼지게 되면서 간섭이 일어날 거야. 이 뒤에다가 빛을 확인할 수 있는 판을 두고 이 2개에서 아까 소리가 나온 것처럼 중심이 되는 중앙의 위치는 바로 보강이 일어나는 자리. 그러면 경로차에 대한 거리는 양쪽에서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경로차가 0. 그래서 우리는 x배라고 하면 0배, 그래서 짝수배가 되므로 보강이 일어나서 빛이니까 밝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서 어두우면 상쇄. 첫 번째 어두우니 경로차의 배수가 1배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다시 밝은 자리라고 하면 자, 보강이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 일어나는 보강의 위치는 경로차가 2배라고 표현을 하면서 위치를 밝고 어두운 것으로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 소리의 간섭, 빛의 간섭을 비교해 줄 수가 있어. 자, 이것을 활용 한번 해보자. 네 번째, 파동의 간섭을 활용해보면 파동의 간섭의 활용 또는 응용.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소음 제거.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가 들을 때 그 소음과 방향이 반대가 되는 그러한 파동을 쏘아주면 이 소음을 제거해서 안에서는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바로 상쇄 간섭을 활용을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얇은 막을 통해서 빛의 간섭을 활용하는 것이야. 얇은 막을 통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을 얇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반사가 됐을 때 그리고 아래까지 왔다가 반사가 됐을 때 이 둘이 합쳐진 것이 보강 또는 상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쇄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보강상쇄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 예를 들어서 주로 상쇄가 일어나는 것을 활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경에서 반사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겠지. 안경의 반사를 막는 장치. 또는 보강과 상쇄를 같이 활용하는 경우는 위조 지폐 방지가 되기 위한 그 반짝이는 지폐에 있는 반짝이는 것의 그 선에 해당하는 것이 위조 방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얇은 막의 두께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보강 또는 상쇄가 일어나도록 알록달록한 무늬가 나타나기도 한다. 비눗방울 같은 경우에도 비눗방울의 크기가 두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빛을 알록달록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 얇은 막에서 빛의 간섭을 활용하는 현상이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악기 같은 경우도 이 간섭을 활용을 하겠네. 악기의 경우는 특히 관악기 또는 현악기라고 하는 것으로 기타 같은 걸 예로 들어줄 수가 있겠지. 통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보강이 되도록 해서 악기를 빠져나오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러한 것도 바로 우리는 간섭의 활용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하나의 형태만 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파동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간섭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알겠지?